그래서 알면 그리고 어디에 어떤 부재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들만 알면 그러면은 웬만한 것들 천정과 벽체는 다 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날씨가 이렇게 좀 흐리고 네. 주말인데요. 네. 지금 어디 가고 계십니까? 지금 청양의 현장에 가고 있는데 이렇게 날씨가 흐린 날에는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로는 정말 일하기 좋은 날씨다. 왜냐하면 많이 덥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일하기에 참 좋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이럴 때는 좀 뭐랄까 어디 가서 막걸리 전에 막걸리 뭐 비가 온다면 그런 생각들 어떤 좀 어떤 정자 같은 데로 이렇게 뭐 치악산이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그런 거 좀 전에다가 막걸리 한 잔 먹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도 좀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막걸리 들으시러 네. 가시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렇죠. 네, 오늘 청양 현장에 가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오늘 청양 현장에 가는 이유가 이제 목수의 후배들 이제 처음에 이제 목수의 과정을 가기 위해서 이제 학원에서 목공을 배우신 분들이 저희 현장에 와서 현장 답사를 통해서 현장 견학을 하고 싶다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제가 이제 흔쾌히 그러면은 오시면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도움을 드리겠다라는 의미로 오늘 청양 현장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일단 거기 학생들은 대부분 이 실내 목공을 아마 배워왔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의 이제 목표, 학습 목표 또는 강의 목표라고 한다는 것은 다양한 목공의 영역이 있다라는 것도 알려주고 특히 이제 오늘 목조주택에 대해서 이제 보러 오는 거기 때문에 목조주택에 대한 어떤 간단한 어떤 용어라든가 아니면 목조주택에 대한 어떤 특징과 장점들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내 밥그릇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네. 대표님 보면은 이렇게 항상 알려주시고 퍼주시잖아요. 네, 그 네. 이유가 있을까요? 기술은 내가 갖고 있잖아요. 내가 갖고만 있고 내가 나만 잘 쓴다고 하면은 말 그대로 남도 발전이 없겠지만 나도 발전이 없어요. 남들한테 알려주고 전파함으로써 내가 한 번 더 그거를 또 상기하게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고요. 또 한 가지로는 그렇게 가르쳐준 사람들이 또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생기거든요. 제가 옛날에 우리 회사 초창기에는요, 저도 현장에서 같이 일을 하고 같이 기술을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시작했었을 때 주변에서 하는 말이 아니 직원들한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주면 배워서 나간다. 그런데 그걸 왜 가르쳐주느냐라는 말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빨리 배워서 그 사람 능력이 늘어나면 능력 늘어난 것만큼 인정해주면 안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계속 같이 할 수 있으면 오히려 더 저한테 더 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술이든 무엇이든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한 노하우는 내가 주변에 퍼치면 퍼칠수록 내가 좀 더 그거에 대한 생각을 더 하게 돼서 좀 더 다른 아이디어로 내가 좀 더 성장하게 되고 그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말 그대로 전반적으로 이 어떤 기술의 어떤 그레이드가 좀 많이 좀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평준화되고 그러다 보면 공적으로도 이바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알고 있는 것들은 최대한 퍼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대하는 것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잘 적응해서 훌륭한 기술자가 되는 것, 그것이 이제 제가 바라는 점입니다. 이 앞쪽으로 쓰세요. 예, 편하게 쓰세요. 이 앞쪽으로.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저는 이제 감성주택의 대표이고 이제 건축가이고 그리고
유튜브에서는 이제 건알람, 건축을 알려주는 남자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박지성이라고 합니다. 이제 들어왔을 때 어떤 소감이 어떤가요? 이것도 다 목공이거든요. 예. 딱 들어오자마자 네. 전 나무 냄새가 좋았어요. 아, 그랬어요. 느끼신 분이 좀 네. 친근감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일단은 이 전부 다 목조로 되어 있죠. 제가 이 현장을 고른 이유는, 여러분들을 일로 초대한 이유는 다른 현장들 가면은 지금 여기가 덮여 있으면 이걸 볼 수가 없죠. 이걸 볼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공법에 따라서 이제 이거 다음에는 여기에는 이제 중단열재가 들어가요. 중단열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합판과 석고가 쳐지게 되면 그 다음은 이게 겉에서 보나 안에서 보나 목조주택인지 모르게 돼 있어요. 네, 다 가려지니까. 근데 저도 이제 처음에 목수로 이제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에 이제 인테리어 목수로 일을 시작해서 제가 골조 목수가 되기까지 이제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사실 제가 다 겪어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다 같은 기술입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재단하기 위해서는 줄자를 쓰죠. 줄자를 써서 치수를 재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결과적으로 어떤 걸로인가는 잘라요. 재단을 해야 되죠. 그 재단을 한 것을 어딘가에는 갖다가 붙이는 작업이 목공 작업이죠. 결과적으로 목자재를 재단을 해서 어디다 붙이는 것을 전반적으로 전부 다 목공 작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재서 그다음에 잘라서 갖다가 붙이는 거죠. 대신에 어떤 타카핀을 쓰느냐, 또는 어떤 못을 쓰느냐, 그에 따라서 목공 작업의 규모가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내장 작업을 할 때 벽을 만들거나 아니면 뭔가를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면, 석고를 치려고 한다면 석고가 박힐 네일러, 상을 만들죠. 상 작업을 다 해야 돼요. 상 작업을. 근데 목조주택은 상 작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자체가 다 상이에요. 그래서 간격은 정확하게 406간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406간격. 왜 406간격이냐면 16인치예요. 16인치. 바깥에 있는 합판은 4피트에 8피트란 얘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1220에 그다음에 2440짜리에 가로 세로가 그 정도로 되어 있는 합판인데, 저 간격으로 가게 되면 하나가 딱 붙는 거예요. 자른 거 없이, 중간은 다 자른 거 없이 다 가는 거죠. 온장이. 이게 모듈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 자재들이 전부 다 어디서 들어왔냐면은 미국, 캐나다, 유럽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목조주택만 아직까지 현장에서 인치를 좀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목조주택의 이제 용어에 대해서 어차피 목조주택을 보러 오셨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요 맨 밑에 있는 것은 색깔이 좀 다른 나무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방부목이에요. 방부목. 말 그대로 썩지 않는 나무. 그럼 맨 아래에다가 왜 이 방부목을 사용을 했느냐? 지금 이 목조주택도 바닥은 콘크리트 기초예요. 콘크리트 기초는 어느 정도 물을 좀 빨아먹거든요. 물을 빨아먹는 데다가 나무랑 같이 딱 붙어 있으면 얘가 잘못하면 오랫동안 습기가 안 없어지면 나무가 썩겠죠. 그래서 방부목으로 해놓은 거예요. 근데 방부목 밑에도 습기랑 직접 닿지 말라고 실실러라는 스펀지를 껴요. 밑에 있는 것도 우리나라 말로는 깔돌이고, 영어로는 바텀 플레이트라고 얘기합니다. 바텀 플레이트. 플레이트인데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바텀 플레이트. 거꾸로 요 위에 있는 것들은 탑 플레이트라고 합니다. 탑 플레이트. 그래서 잘 보면은 얼마나 구조가 간단하냐면, 여러분들 사다리 아시죠? 사다리. 사다리 모양의 다 연속이다. 벽체도 이렇게 보면 사다리 모양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한국말로는 이제 셋기둥. 영어로는 이제 스터드라고 합니다. 스터드. 벽체의 구조는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이런 개구부, 문이 나오게 되면, 문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여기서 요렇게 갔는데 여기만 이게 비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하중이 또 갑자기 없어진 거잖아요. 그죠? 없어진 거잖아요. 이 창문도 마찬가지죠. 저기서 내려오는 하중을 받아줄 데가 없어졌잖아요. 그럴 때 이 하중을 옆으로 골고루 분산시켜서 내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헤더빔이라고 해요. 헤더빔. 말 그대로 위에 있는 하중들이 여기로 떨어져야 되는데 얘네들을 하중을 옆으로 분산시켜 주는 거죠. 이거를 헤더빔이라고 합니다. 각자 창문 위에 보면 다 있어요. 헤더빔. 이거를 보통은 우리나라 말로는 인방보. 그리고 얘를 잡아주는 얘 바깥에서 잡아주는 얘를 왕스터드, 킹스터드라고 합니다. 킹스터드. 이 볼을 잡고 있기 때문에 킹스터드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 볼을 직접 받치고 있는 얘네들을 트리머라고 합니다. 트리머.
근데 얘네들 보면 어떤 것들은 얘가 하나고 그 뒤에 있는 거 보면 몇 개죠? 트리머가 3개죠. 예, 3개. 예. 여기는 왜 하나밖에 없냐면 여기 중간에 보면 이 간격으로 온 것도 여기 중간에도 있죠. 크리플 스터드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이 간격대로 그대로 간 거예요. 이렇게 간격대로 간 거야. 그럼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스터드가 몇 개가 빠진 거예요? 2개가 빠졌죠. 예. 그 2개가 하나는 얘고 하나는 얘예요. 하중을 그대로 받아주는 것들이 여기서 받아주면 우리가 출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받아주게끔 해주는 거죠. 그런 원리로 개구부를 이렇게 만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짧은 시간 안에 목조주택의 벽체에 대해서 완벽하게 숙지하고 다 배우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벽 길이가 얼마에 따라서 이제 바텀 플레이트나 탑 플레이트 똑같은 애들을 4개를 자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만 다르지 다 똑같은 자재들이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걔네들을 사다리로 만들면 그냥 벽체가 완성이 된다. 아주 간단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요 위에는 이제 위에 있는 것들을 이제 장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단층이라서 2층 장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위층에서 봤을 때 바닥, 그걸 이제 플로우 조이스트라고 그래요. 이제 바닥 장선. 바닥 장선은 당연히 훨씬 더 두꺼워야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하중을 많이 받으니까. 근데 천정 장선은 하중을 거의 안 받아요. 굉장히 이쪽에 있는 거 다 천정 장선이죠. 여기다가 그냥 바로 석고 치는 거예요. 물론 저희는 석고를 치지 않고 합판을 먼저 칩니다. 얘네들도 똑같이 내려보면은 얘네들도 다 사다리예요. 그래서 사다리만 짤 줄 알면, 그리고 어디에 어떤 부재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들만 알면, 그러면은 웬만한 것들 천정과 벽체는 다 했다. 그리고 목조주택에서의 학위는 지붕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목조주택에서 유일하게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쓰는 데가 지붕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삼각 함수를 모르면 지붕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런의 길이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높이, 라이즈가 얼마인지, 그거에 따라서 이 각도는 몇으로 쳐야 되는지 계산 한 번만 하면 한 구간에 똑같은 이 레프터 스터들, 석가래라고 얘기했죠. 석가래. 기둥이 있고 대들보가 올라가서 거기에다가 석가래들 이렇게 얹히면서 작업하는 게 대들보예요. 근데 목조주택은 얹혀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붙어요. 여기. 그럼 어떤 원리로 그렇게 되느냐? 우리 젊으신 분 한 번만 앞으로 잠깐 와보실래요? 예. 손바닥을 이렇게 펴보세요. 이렇게 펴서 좀 높이. 이렇게 저랑 기대요. 살짝 뒤로 가서 기대요. 이렇게 되죠. 이게 저희 팔이 석가래예요. 석가래인데 여기서 취약한 부분은 뭐냐면 얘가 일로 움직일 수도 있죠. 근데 다행히 얘가 밑으로는 잘 안 내려가. 이렇게 맞대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디에다 얹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옆으로는 움직이겠죠. 그래서 리치 보드에다가 얘네가 옆으로만 움직이지 않도록 거기다 못을 박는 거죠. 그럼 얘네들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 옆으로 움직일 일이 없는 거죠. 그죠? 예, 옆으로 움직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아래로 내려올 일이 없어요, 잘. 얘네들은 내려오면 하중이 어디로 가느냐 분산돼서 옆으로 갑니다. 특히 이렇게 얼기설기 되어 있는 목조주택 같은 경우에는 분포 하중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 한 군데를 뭐가 코끼리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어디 한 군데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막 흩어져요, 이 하중이. 그래서 내진 성능에 굉장히 좋은 거예요, 목조주택이. 그래서 일본이 지진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일본의 단독주택에서 목조주택이 차지한 비율은 80% 이상이에요. 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만큼 이 지진성, 내진성에 굉장히 강한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 게 목조주택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스티로폼도 마찬가지예요. 스티로폼도 단열재죠. 그 안에 정지되어 있는 갖고 있기 때문에 단열값을 갖고 있다. 얘는 아마 처음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누수 탐지할 필요가 없죠. 보일러가 돌아가고 뜨거운 물이 난방수가 들어오게 되면 따닥 이런 소리가 계속 나는 거야.